안녕하세요. 최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원작을 한 영화인지라 보기 전에 긴장도 적잖이 했었는데요. 의외로 남자인 제가 봐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공감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원작은 한국의 보편적인 여성 김지영 씨를 소재로 한 사회 고발성 소설이었다면 영화는 김지영 씨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작품이었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보니 약간의 편향된 시각은 있긴 하지만 영화는 소설보다 남성의 시각도 담아보려 노력을 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속 성인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일은 여성뿐 아닌 남성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남성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남녀노소 모든 분께 추천드리며 스포가 담긴 후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스포를 들어도 영화 감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영화는 제목 그대로 김지영 씨의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82년생 김지영 씨는 어느 홍보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육아 문제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 사내 분위기에 밀려 출산과 함께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시댁에서 제사 준비로 지쳤던 김지영 씨는 갑자기 친어머니에게 빙의해 시어머니한테 사부인하고 외치며 지영이가 많이 힘드네. 우리 가족도 지영이 좀 보고 싶네. 같은 말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김지영 씨는 자신이 살았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남자 형제들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의 기억, 취직이 안 되어 고생하다 아버지한테 취직 대신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 그리고 홍보회사에 들어가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여자 부장을 롤 모델로 삼아보지만 결국 육아 문제로 승진의 기회가 없는 회사에서 절망을 느낀 경험 등 전반적으로 김지영 씨가 여성이란 인식과 편견의 벽에 막혀 자신의 꿈이나 원하는 생활을 추구하지 못한 기억들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중후반까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소설이 담았던 에피소드들을 압축적으로 풀어내는데요. 김지영 씨의 정신과 선생이 남자이고 그 남자 선생 아래에 있는 여직원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더 다니기 어렵다는 전개를 펼치며 김지영 씨의 문제는 특별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여성의 문제다 라는 메시지로 급 마무리한 원작과 달리 영화는 주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김지영 씨의 치료를 응원하고 돕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프다는 소식에 화 대신 연민을 느낀 시어머니는 김지영 씨를 위해 한약을 지어보내고 김지영 씨의 남편 정대현 씨는 아내의 직장 복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늘 받기만 하고 자라던 김지영 씨의 막둥이 남자 동생도 김지영 씨를 위해 단팥빵을 사들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면 김지영 씨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일 텐데요. 김지영 씨 어머니가 딸의 정신적 문제를 알게 되어 내가 일하는 조치 끝나면 애를 돌봐줄 테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하자 김지영 씨는 순간 외할머니에게 빙의해 그만해라. 너가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미친 짓 하다 손 찢었을 때 내 마음도 찢어졌다. 지영이 단단하게 잘 키웠으니까 지영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뿐 아닌 실제 극장에 계셨던 많은 관객분들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장면을 통해 영화는 80년대생보다 더 윗세대의 여성분들, 90년대, 2000년대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가부장적이었던 60, 70년대 사회 속에서 남성을 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어머니 세대들을 위한 진정어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라면 좀 겁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장면을 통해 김지영 씨가 캐릭터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원작 소설 속 김지영 씨는 정말 텅 빈 캔버스 마냥 캐릭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바로 쉽게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보단 그냥 푸념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면 맘충이 언급되는 장면일 텐데요. 소설에서 김지영 씨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맘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남편인 정대현 씨에게 내가 왜 맘충이야? 라고 토로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정신과 선생의 조언을 들은 대로 화나고 답답할 때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을 먹죠. 맘충이라 말한 사람에 다가가 당신이 나에 대해 아는가? 하고 얄변을 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빙의를 해야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김지영 씨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김지영 씨 본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성장 과정의 전개가 만약 자기적이었다면 영화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인 모습들, 실제로 주위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남편,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할 법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었으니 충분히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김지영 씨를 더욱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영화가 책보다 더 현실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화도 소설의 아쉬운 점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데요. 원작이 있는 영화라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편견들을 남성인 입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들로 오해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영화는
김지영 씨의 남편 직장 동료들의 대사를 통해 그런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김지영 씨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편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느 남자 직장인이 여자 동료들이 있는 데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만 보고 맘충이라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빌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인물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아직도 페미니즘 영화란 이유로 평점 테러 등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특정한 프레임에서 잠시 벗어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면 분명 가치가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후기를 마칩니다.